천연기념물 나무도 많이 고치셨겠네. 천연기념물 나무도, 예, 천연기념물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500년 이상 된 그러니까요. 오래된 나무들이거든요. 예. 그런 나무들은 예, 장수하는 나무들인데 은행나무나 뭐 느티나무나 소나무나 뭐 주목나무, 뭐 회화나무 이런 나무들이 이제 오래 살거든요. 오래 사는데 그렇게 오래 산 나무들 한 장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갖고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잘 보살펴서 나무를 살리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나무 중에 강릉에 네. 장등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800년 넘은 은행나무예요. 800년. 예, 800년 굉장히 우람합니다. 어. 근데 그 나무가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나무를 살리려면 긴 시간을 좀 달라. 뭐 한 번에 하고 일회성으로는 살릴 수 없다. 그래갖고 지금 6년째 나무를 살리고 있는데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꾸준히 관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건강 꾸준히 관리. 해주는 건. 네. 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야죠. 맞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맞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예. 아, 800년이니 연세가 그게 대단하시죠. 대단하죠. 6년째 관리를 하고 계시군요. 네. 그 문화재 천연기념물에 손대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증이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수리기술자.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이제 발급을 하는데요. 6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네. 보수, 단청, 실측, 그다음에 보존가학, 그다음에 이제 조경, 식물보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물보호에 해당이 되죠. 네, 네. 이 식물보호가 해당인데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시행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한 100여 분밖에 안 됩니다. 합격하신 분이. 그래요. 예. 그렇죠. 문화재는 뭐 그냥 건물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건물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고 그렇죠. 다 세분화돼 식물 있습니다. 분야가 따로 있고 네. 아무래도 천연기념물 함부로 손대면 안 되니까 자격증 주려면 맞습니다. 어려워야 되겠군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는 우리가 지금 이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물려받은 유산이잖아요. 네. 후손한테 그대로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아무래도 원장님께서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 이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더 조금 경건해지시겠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옷깃을 여미게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그게 10만 부나 넘게 팔려서.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종판 스페셜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한번 내게 됐습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네.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예. 뭘 배우신 거예요? 글쎄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네. 표현할 수는 없는데 예. 오래된 나무를 보면 참 숙연해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나무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주어진 환경하고 끊임없이 타협을 해야 돼요. 그 타협한다는 걸 보면은 마치 수행하는 그 수행자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오래된 나무를 이렇게 보면 아주 느리게 자라거든요. 예. 어린 나무는 쑥쑥쑥 자라지만. 예.
느리게 자라지만 빈틈이 없어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딱 가지를 뻗고 피놓는 곳으로는 가지를 뻗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예. 이렇게 그 살아가는 게 보면은 전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숲을 뚫고 나가는데 한 100년 가까이 걸려요. 자기가 그 큰 나무로 자랐는데 긴 시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자라다 보면은 그 어떤 더 자라려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 욕망을 억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바람에 잘리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과 타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옆나무를 이렇게 다른 나무보다 옆에가 비어 있네. 그래서 가지를 뻗잖아요. 예. 뻗는데 옆에도 나무가 있어요. 예. 근데 그 가지는 결국 죽습니다. 그래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만의 공간 안에 있어야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하긴 하는데 오래된 나무 보면 이렇게 정말 단정하게 자기 옆나무하고도 타협을 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서로 보입니다. 공존하는. 예, 서로 공존하는 그냥 상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환경과 타협한다. 네, 오랜 세월 인내하면서 그렇지요. 또 더 크고 싶은 욕망을 자제한다. 자제하고, 예, 또 옆나무와 공존 공생한다. 배려하고, 예, 이거 뭐 사람한테도 제일 좋은 덕목들만 다 모아놨네. 예, 맞습니다. 오, 이게 오래된 나무를 보면 예. 우리가 배울 덕목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지혜로운 철학자 이렇게 예, 표현하셨죠. 철학자. 예. 그래서 요즘 그 이제 제가 두 번째 책에 예. 인생을 배웠다는 책에 보면 거의 한 뭐 굉장히 많지만 한 5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예. 얘기하다 보면은 첫째는 홀로 사는 나무가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홀로 사는 나무가 단단하다. 더 단단해져요. 어, 숲속에 여러 그루가 모여 사는 나무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비바람은 오로지 혼자서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예. 전부 혼자 있으라 그러잖아요. 떨어져 있으라 그래요. 그죠? 그렇죠. 홀로 있으라 그랬는데 이럴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게 1번이고. 예, 두 그첫 번째.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관계에서 보면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그 두 말이 연대하면서도 독립. 예. 자, 우리가 그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보면은요, 이렇게 물에 씻겨가거나 우리가 이제 뽑아서 이렇게 나무들이 죽었을 때 보면은요, 뿌리끼리는 다 연대하고 있어요. 옆나무와. 아니, 자기 뿌리끼리도. 옆나무 뿌리끼리도 그렇고. 뿌리끼리 다 붙어 있어요. 예. 그래야지 쓰러지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뿌리는 연대를 해야 되고 가지는요, 전부 독립적으로 놔야 돼요. 아. 자, 가지가 연대를 하게 되면 서로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빛을 받는데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자기 갈 길로 가면서 독립적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연대와 독립을 어떻게 할 건지, 맞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다. 어느 대목에서 연대할 것인지. 예, 어느 대목에서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예, 번째.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로 가면은 그 나무는 그 모여서 살 경우에, 예. 숲을 이룰 경우에. 예, 숲을 이루면서 살 경우에 너무 붙어 살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숲에 가면은 적당히 떨어져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그림의 간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붙어 있으면 경쟁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관계 없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숲을 만들기 위해 예. 사람들이 심을 때는 베개 심죠. 좀 촘촘하게 심어도 네네. 예. 저절로 그 중에 중간중간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해요.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도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똑같이 자라요. 그래서 빽빽하고 가늘게 자라죠. 그래서 그 산림청에서 원래 그 식목을 할 때 기준은 자 2m 간격으로 심었어. 그러면 한 7년 됐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베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간벌해줘야죠. 자연 상태에서는 간벌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 자연숲은 예, 누가 돌보지 않아도 돼요. 네, 적당한 그러면 거리를 적당히 이제 그 간격을 유지하게 돼요. 음,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덕목은 그렇게 간격을 유지하다가 예. 큰 틈을 하나씩 만들어요. 빈 틈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나무가 살다가 죽잖아요. 네. 그럼 틈이 생겨요. 예. 그 빈 틈을 만들어야지 또 다른 후계목이 거기서 또 어린 나무들이 자랄 예, 수 자랄 있게. 수 있죠. 아. 빈틈을 만들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빈틈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예. 또 나무들이 이게 아까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죽잖아요. 근데 그렇죠. 죽기 전에 어. 보면 나무들이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요? 속이 비어요. 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속이 많이 빕니다. 어.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어허. 그 속을 비워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곤충들,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돼요. 그렇죠. 예, 보금자리, 이게 시간이 통과한 그런 흔적이 다 비어 네.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면 바로 이제 그 원소로 돌아가요. 곰팡이균들이 다 분해를 해가지고. 분해돼가지고. 분해돼 원소로 돌아가요. 흙의 그래서- 양분이 또 되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은 생명의 환승장이에요. 예. 생명이 갈아타는 거예요. 다른 생명으로 또 태어나고. 근데 이제 나무들은 거기에 큰 밑거름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에게서 배울 수 있는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또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또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뭡니까? 어른들은요, 예.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어린이들은 알아듣고. 예, 어린이들은 이상하게 잘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예. 어떤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나무 잘라다 불이나 떼고 이제 뭐 어떤 이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 커서도 생명체로 보지 않고 예. 그냥 이용 측면에서만 바라봐요. 근데 아이들을 어렸을 때 이제 숲에서 놀 때 야, 나무 꺾지만 아야 해. 그러면 아이들은 가면 조용히 다가가서 나무야 안녕?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렇지. 나무가 아야하지 않게. 그런 애들은 커서도 나무가 생명이라는 걸 알고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미래의 아이들이 자연을 잘 아끼고.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숲 해설가 양성 과정이 네. 있잖아요. 예. 거기서 숲 해설가 자격증 따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이건 해설이 아니라 예. 해석이다. 예, 저는 이렇게 그 강의하신다고요. 한 20여 년 가까이 예. 숲해설가 대상으로 이제 양성 과정의 강사로 예. 했는데 주로 나무 분류하고 생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걸 제가 몰래 가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책에 있는 내용, 뭐 강사들이 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외워서. 예, 외워서. 그렇죠. 그래서 저건 해설이다. 해설은 맞다. 해설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냥 내용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 뭐냐면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숲을 해석을 해야지 해설을 하면 다른 사람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저건 내 책에서 봤는데 내 얘기를 해야 돼요. 숲에서 느낀 것을 내가 해석해서.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시로 숲에 가서 관찰하고 거기서 네. 감동을 해야지 네. 내가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하지 말고 해석을 하라. 이제 그렇게 항상 강조를 하죠. 그 포레스트 위스퍼러, 예. 명함에 그렇게 썼었더라고요. 네. 무슨 네. 뜻이에요, 그건? 그 위스퍼러라는 뜻이 원래 그 속삭이는 사람, 예. 속삭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속삭이다 다음에 뜻이 하나 치유사, 심리치유라는 예. 말이 있습니다. 예, 심리치유. 예. 근데 저는 왜 그 명함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이 숲에 갔을 때 과연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갔을 때 치유가 될까? 거기에 의문을 가졌어요. 위스퍼라는 직업군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 치유. 예, 도구 위스퍼러나 홀수 위스퍼러. 맞아요. 굉장히 지금 뜨겁게 뜨고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죠. 예.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예. 근데 보면은 반려견들하고 소통하면서 네, 소통하는데 보면은 반려견들이 이상행동을 보일 때 이제 주로 의뢰를 하잖아요. 예. 그 치유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니까 개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해요. 관계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을 예, 그렇죠. 변화시킨다.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하고 관계에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숲 치유를 받으러 숲에 들어갔을 때 숲과 나의 관계가 잘못 이루어져 있으면 관계가 잘못돼 있으면 치유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건 뭐냐면 숲에 있는 많은 생명들, 거기에는 나무도 살고 풀꽃, 곤충, 뭐 새들, 네. 많은 동물들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보통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내가 좋아서 네, 네.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동물들을 학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숲에 있는 나무들, 거기 많은 생명들하고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치유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위스퍼라는 숲을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도 그 관계를 교정해주는 네. 그런 일이 필요할 거라고.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나무 이사가 아무도 없을 때 네. 나무 이사를 직함을 갖고 다니는데 요즘 포레스트 위스퍼라가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굉장히 뜨는 직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오늘 우리 원장님을 모신 게 얼마 전 이 식목일이어서 네. 제가 특별히 또 모셨는데 네네. 사실은 식목일이 날짜가 잘못됐다면서요? 그걸 처음에 이제 그 식목일 날짜를 만들 때는 맞았겠죠. 음.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식목일 날 심는 나무는 이렇게 큰 분을 뜬 나무가 아니고 묘목이잖아요. 뿌리가 네. 이렇게 드러난 네. 묘목인데 이 심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면 자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한 땅이 예. 딱 녹으면은 녹은 시점이 굉장히 촉촉해요. 아. 땅이 촉촉하다는 거죠. 아하. 그 녹은 이후에 바로 심어야 돼요. 그게 그러면 날짜로 따지면 대략 지금 중부지방일 경우에는 한 3월 20일경? 3월 20일. 예, 그 남쪽으로 가서 좀 더 당겨지겠죠. 그럼 3월 초순 되겠네요. 남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 3월 초. 지금 보선 남쪽은 다 녹아갖고 뭐 파릇파릇해요. 예, 예. 그러면 4월 5일 식목일로 치면 사실은 한 달이나 보름 전 그렇게 아무래도 당겨지겠죠. 식목일 날 묘목을 심으면 잘 못 자라나요, 그러면? 잎이 필 수가 있어요, 묘목에. 예. 잎이 핀 상태에서 심으면 나무가 죽어요. 어. 잎이 피기 전에 심어야 돼요. 어허. 그리고 식목일 날 심으면 벌써 우리나라 높새바람이 불잖아요. 네, 네. 높새바람이 불기 때문에 건조해져요. 서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이게 땅이 건조하고 잎이 핀 상태니까 음. 나무가 살 수가 없죠. 그게 다 아마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그 대부분 이제 환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기후 변화 예.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기후 변화가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영향을 받는 게. 현장에 다니셔 보면 금방금방 그게 네, 느껴지니까. 느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예.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음. 대륙이라든지 좀 이렇게 깊숙해 있는 나라는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전국 현장을 다니시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라나는 나무의 무슨 뭐 식생 같은 거 완전히 변화합니까? 나무들이 쇠약해져요. 약해져요. 온도가 높을수록 쇠약해져요, 나무들이. 그러니까 지금 남쪽 이제 열대지방, 아열대지방의 나무가 올라오면 몰라도 온대지방에 사는 나무들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그 나무들이 그 점점점 쇠락하죠. 네, 지구 온난화가 그만큼 식생에 영향을 예, 미치는 굉장히 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저희들은요. 또 한 가지 요즘 좀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것과 함께 이 수목장 문화가 네, 좀 굉장히 칭송을 받고는 있는데 네네. 원장님 보시기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요. 그 전화가 왔는데 수목장을 했는데 자기 아버님 예. 수목장 한 나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걸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쓰러진 나무 우리가 살릴 수가 없다. 그건 못 살려요. 뿌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한번 쓰러진 건 예. 근데 어떻게 수목장을 했나 가서 봤더니 거기는 큰 나무를 하나 자기가 사서 거기다 가족묘를 만든 거 뿌리 옆을 파가지고 유골을 거기다 이제 묻는 거죠. 묻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유골함을 예 나무 밑에다 묻어요. 예. 묻어요. 네. 그걸 이제 수목장으로 알고 있는. 근데 유럽이나 그 외국에서 수목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뿌리는 거 아닌가요? 뿌려야 되는데 유골을. 요즘 파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이로 된 유골함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부분 묻어요. 근데 그걸 아주 비싸게 받아요. 그 유골을 묻는 데서.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구역을 정해. 예. A구역, B구역, C구역 해가지고 이제 그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만약에 A구역에다 뿌렸다 그러면 A구역에다 뿌리고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선친의 유해는 A구역에 뿌려졌습니다. 숲의 일정. 예. 그냥 뿌리는 거예요, 숲에다. 그러면 이제 유족들이 예. 그 가에 이렇게 뺑 돌아서 A구역 안에 그 외곽으로 길을 돌면서 둘레길. 자기 아버님이 둘레길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안에 안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여기 이제 묻히셨구나. 네. 자,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장지가 계속 늘어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죠. 숲도 보호되고 맞아요. 비용도 절감돼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무 한 그루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그 나무에다 수목장을 한다고 잘못 알려진 거죠. 그렇게 해서 유골을 함을 묻으면 그 나무를 상하게 만드나요? 아무래도 뿌리를 파잖아요. 이렇게 파고.
뿌리를 파고 하니까는 조금 상하겠죠. 뿌리가 끊어지겠죠, 아무래도.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마치 그렇게 하는 거는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개골개골 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 때마다 우리 아버님 나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그 문화가 수목장 문화가 뿌려지는 문화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특정 나무, 뭐 특정 그 고인 예. 이럴 필요가 없는 그걸 거죠. 선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냥 뿌리면 돼요. 일정 숲 네. 전체를 예, 맞습니다. 그 나무 의사한테도 예. 윤리가 필요하다면서요. 그게 조금 그 아주 심각합니다. 뭐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는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고 뭐 이렇게 처방을 받고 약도 먹고 뭐 했는데 안 낫잖아요. 예. 그 병원을 또 가든가 아니면 더 큰 병원에 가서 그렇죠. 종합검진을 받든가 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데 나무는 한번 진단하고 처방을 받으면 그걸 끝이에요. 표현을 못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용한다. 악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서양에서 그 의술이 태동 단계 히포크라테스 선서 있잖아요. 그렇죠. 윤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든지 태동 단계에서 윤리가 논의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그 직업군은 천박해져요. 천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그런 걸 보시는군요. 네. 엉터리 진단하고 그런 게 보이죠. 근데 또 엉터리 처방으로 돈만 막 받고 하고. 그런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나무의사가 태동 단계잖아요. 태동 단계에서 나무의사의 윤리가 서로 이렇게 의논하게 되고 그런 것도 헌장도 만들고 윤리 선언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지켜야지만 이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아주 건강한 직업이 하나 태어나는 거죠. 나무 의사 윤리 헌장 혹시 만들어 둔 거 있으세요? 저는 그 발임이라는 책에 이미 그 5장 한 장을요. 그 나무 의사의 윤리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아예 이제 다들 모여서 헌장 선포식을 하면 되겠네요. 예, 거기 다 해놨어요, 저는 이미. 발임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이에요? 발임은 잘 아시겠지만 그 회화의 용어예요. 그림을 그릴 때 물을 뿌리고 그리면 번져나가잖아요. 예. 번져나가는데 저는 그 제 생각, 그러니까 푸르른 생각, 이 책 안에 쓰여진 푸른 생각들이 세상을 향해서 번져나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제목이고요. 푸르른 생각이 세상을 향해 조금씩 번져나간다. 조금씩 번져나가기를 바란다. 네.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윤리 이야기가 굉장히 알겠습니다.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이 있다면은 이제 그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와닿아요. 네.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 공감에 대해서 이제 좀 글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 책을 좀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른들은 가르쳐봐야 예. 제대로 못 배우니 네. 어린이들이 진짜 나무와 숲과 환경과 미래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이야기는 우리도 오래전부터 들어왔죠. 나무로부터 인생을 배웠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한번 고개를 들고 나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